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스윙 컴포넌트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스윙 컴포넌트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활용법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컴포넌트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오늘 학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스윙 컴포넌트와 활용. 스윙 컴포넌트의 상속 구조를 알고 J 컴포넌트의 공통 메소드를 이해한다. 이 상속 구조, 상속이라는 것은 이전에 선언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클래스를 선언해야 되고요. 클래스 선언한 거, 클래스 내용에는 멤버하고 메소드들이 들어있죠. 어떤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걸 활용하는 함수들, 즉 메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매번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때마다 새로 정의 사용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불러다가 활용하자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구조, 어디에 누가 있고 그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즉 많은 컴포넌트들이 누구로부터 그런 속성을 전달받아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쓰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또 J 컴포넌트 공통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내용을 변환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이벤트, 어떤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들을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 컴포넌트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벨, 버튼,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그다음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리어, 리스트, 콤보 박스, 또 슬라이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체인지 이벤트하고 체인지 리스너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아이템 이벤트하고 아이템 리스너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이와 같이 이 컴포넌트가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각 객체, 그 컴포넌트들의 특징을 내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거를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골라 쓰는 거기 때문에 특징만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조사하거나 검색해서 또는 기존에 있는 코드를 재활용해서 사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들어가기 앞서 갖고 AWT하고 스윙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자바 프로그램이 초기에 나왔을 때 GUI를 제공하는 기술로 AWT라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AWT는 초기에 지원했던 GUI 기술로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환경에서 OS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그 인터페이스, 뭐 버튼,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운영 체계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정 플랫폼에 의존적입니다. 플랫폼에는 OS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는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것만, 유닉스는 유닉스 제공되는 것만, 리눅스는 리눅스 제공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걸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컴포넌트 용량이 크고 개수도 적었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스윙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스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게 대부분 좋은 겁니다. 기존에 개발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거를 보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 컴포넌트는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바로 다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독립적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즉 자바에서 지원이 되면 어떤 플랫폼에서도 어떤 OS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량도 적고 작고 가볍습니다. 작다는 소리는 메모리를 조금 잡아먹는다는 소리거든요. 빨리빨리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용량이 크면 데이터가 많다는 거, 정보가 많은데, 그럼 그걸 다 불러서 램에 저장을 해야 되고, 실행할 때 불러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불편한데, 이 스윙으로 된 거는 용량도 작고, 그래서 쓰기가 편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컴퓨터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꾸 이제 보충을 했는데, 그게 아주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AWT가 먼저 출시가 되었고 스윙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두 클래스에서 사용된 컴포넌트 이름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에서는 기존 클래스 앞에다가 J를 추가해가지고 AWT랑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경우 AWT에서 컴포넌트는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윙은 앞에다 J자만 붙여가지고 J 버튼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만 알면은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겁니다. 뭐 요점은 AW하고 스윙을 비교할 때 스윙이 더 가볍고, 그러니까 좀 실행 속도도 빠르고 다양하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윙을 사용을 하겠죠. 알았죠? 뭐 이제 GUI를 하다 보면 나오는 개념 중에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컴포넌트, 뭐 라벨, 버튼,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거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윈도우 다이얼로그상, 윈도우 창에 나타나는 그 그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박스 알죠? 뭐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보면은 그 철제로 된 큰 박스 속에 담아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걸 운송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잡아놨는데 거기에다 컴포넌트를 담아놓고 그걸 갖다가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그 컨테이너 속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묶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다른 GUI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즉 컨테이너도 다른 하나의 컴포넌트 같이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묶음으로. 그래서 자바 AWT 컨테이너를 상속받고 있으면서 다른 컨테이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AWT 컨테이너는 뭐 판넬이라고도 하고 패널이라고도 하죠. 프레임, 애플릿, 다이얼로그, 윈도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컨테이너 얘기하는 겁니다. 스윙 컨테이너는 보통 앞에 저것들 앞에 이것들 앞에 J자가 붙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는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화면에 출력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표시한다는 거죠. 다 묶어서. 모든 컴포넌트들은 자바 AWT 컴포넌트를 다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윙 컴포넌트들은 여기에서 요 J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뭐 차이점은 J가 들어간 것밖에 없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름인 AWT 스윙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라고 그림을 하나 추가해 놨는데 뭐 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즉 개념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고 컨테이너 속에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또 다른 컨테이너를 만들고 또 배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컴포넌트는 꼭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하나의 컴포넌트 같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컨테이너 단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것들이고 그거를 묶어놓은 것들, 포장한 걸 컨테이너라고 한다. 컨테이너 자체는 화면에서 이게 컨테이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컴포넌트를 있는 걸 묶어놓은 그 추상적 보이지 않는 그 개념이니까요. 오케이? 뭐 일반적인 컴포넌트 뭐 기초적인 컴포넌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부품들이고 화면에 표시되는 그 모든 것들인데 크게 봐가지고는 레이블, 그다음 텍스트, 그다음 버튼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크게 구분을 하는 게 개념 잡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뭐 요거는 딱 맞는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하다 좋은 그림이 있어서 나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뭐 다양하고 상징적으로 다양하게 있고요.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첨가해 놓은 거고요. 레이블이라고 보통 라벨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거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삽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적인 요소, 프로그램으로는 그 라벨, 레이블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가 프로그램 사용 중에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텍스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 이미지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이건 대부분 출력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텍스트 필드, 이거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텍스트 필드란 말 났죠. 필드 좀 사이즈가 좀 크죠. 그래서 이건 사용자가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용도로 씁니다. 한 줄 단위로 처리된다는 거죠. 텍스트도 또 이 텍스트 필드도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 뭐 이제 내용을 이제 분석하고 용도별로 구분하다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밑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텍스트, 기본적인 텍스트 필드는 JTextPil드라는 필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 말고 여기 보면 포매티드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죠. 어떤 형식이 있는 텍스트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뭐 010, 뭐 33448203 할 때 여기 이제 그 식별자 코드 있고 국 나눠지고 그 개인 번호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중간에 대시 마이너스 표시를 넣어서 구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 전화번호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골뱅이 표시 집어넣죠. 보통 at sign이라고 읽는데 그 골뱅이 표시를 집어넣는 어떤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 아이디 있고 서버 이름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건지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일반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은 패스워드 필드 있죠. 우리 비밀번호 집어넣을 때 보면 비밀번호는 노출되면 안 되다 보니까 또 별 표시나 점 표시를 해서 나타내죠. 몇 개의 글씨가 입력됐는지만 표시하는 그런 필드를 이야기합니다. 뭐 그 밖에도 콤보박스면은 이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샘플들 보기를 쭉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필드가 있는데 중에 오른쪽 끝에 역삼각형에서 딱 누르면 목록이 쭉 제시가 되고 거기서 마우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을 경우는 콤보박스 처리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의 전화번호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목록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걸 미리 다 제시하기는 좀 힘이 드니까 그럴 때는 이 스피너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JSpinner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의 기능을 조합시켜서 이전 다음 버튼을 가는 거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또는 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여기 그림 집어넣어 놨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들어갔는데 뭐 이걸 1 증가시키고 싶어, 2 증가시키고 싶어 이럴 때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거나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쉽게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좀 가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보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리스트상에 데이터가 있는 걸 쭉 열거해 놓고서 순서대로 그 다음 골라갈 수 선택적으로 넥스트 하면서 데이터를 고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입력상의 오류나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스피너 돈다는 소리죠. 예, 그거 이용하면 됩니다. 뭐 그 밖에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텍스트 필을 사용할 때 주의될 사항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뭐 굳이 한번 읽어보면 선언식 칸수를 함께 선언해 주어야 한다. 편집을 불가능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콤보박스나 스피너 같은 거 쓸 때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제시된 것만 선택하도록 할 건지도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접근자와 설정자로 값을 대입, 반환할 수 있다. 예, 내가 이제 텍스트 필드가 제공됐을 때 거기 어떤 값을 줄 수도 있고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또 거기 선택된 걸 뽑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은 딱 잡히지 않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 거, 내용을 입력받는 걸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라는 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메뉴, 우리가 메뉴 버튼 누르는 메뉴 항목 나오고 누르면 그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고서 선택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 작업을 지정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버튼의 한 종류입니다. 자, 간단한 버튼, 이건요 버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오에 주파수를 선택하는 용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어떤 버튼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그룹 안에서는 단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죠. 보통 이 라디오 버튼 동그란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또 넘어가서 이 체크박스라는 게 있고요. 체크박스. 이건 보통 이렇게 네모난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체크되는 거 있죠. 중복 선택할 때 여러 개를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 밖에 메뉴 아이템, 또 라디오 버튼에다 메뉴 아이템을 연결한 경우도 있고요. 또 토글 버튼. 이 토글 버튼. 예, 버튼은 보통 누르면 그 값을 선택하고 그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걸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할 거냐 여러 개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전체 열거해 놓고 고르는 거 메뉴 아이템으로 했고요. 이 토글 버튼은 하나인데 온, 오프를 제어하는 용도로 씁니다. 우리 키보드에 보면 캡슐하키 있죠? 한번 누르면 대문자로 동작이 되고 한번 누르면 소문자로 동작이 되죠. 넘버라키라는 것도 있죠. 그럼 오른쪽 숫자판이 이동키로 동작되기도 하고 숫자판으로 동작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스위치,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컴포넌트는 크게 봐서 문자냐 아니면 단순한 모양이냐로 구분을 하고요. 문자는 입력용이냐 출력용이냐, 그러니까 지금 대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컴포넌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자바로 GUI를 구성하는 방법, GUI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프로그래밍은 크게 봐서 스윙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캔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윙 컴포넌트라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 버튼, 필드, 뭐 아까 패스워드 이런 걸 갖다 불러다 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캔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내가 직접 다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공되는 걸 갖다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느 게 편할지는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할 때는 그냥 스윙 컴포넌트가 낫고요.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용도, 표를 만든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할 때는 스윙 컴포넌트보다는 캔버스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 정도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컴포넌트 기반 GUI 프로그램, 스윙 컴포넌트 쓰는 경우인데 스윙 패키지에서 주어진 GUI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는 GUI 구성이 아주 쉽습니다. 화면 구성이 있는 거 불러 쓰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자바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만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것 같았으니까 편한 거고요. 없으면 내가 만들었어야 되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GUI 프로그램에서는 이 스윙 컴포넌트를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컴포넌트 기반이 좋다 이 소리고요. 그래픽 기반으로 하는 건 선, 원, 도형, 이미지들을 직접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직접 그리는 건 여러 가지 힘들죠. 우리 그래픽 제어하는 것도 까다롭고 한데, 요번 이 교양 강의에서는 그래픽 쪽을 좀 뺐습니다. 일부 쓰기도 하고, 일부 썼나, 내가? 예, 어쨌든 뭐 비중 없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 기반으로 GUI를 구성하는 것은 개발자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용자가 다 그려줘야 되니까요. 자바 패키지는 독특한 GUI를 구현하고 싶다면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GUI를 구현한 GUI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제공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직접 그려 쓰는 방법 이 두 가지로 GU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GUI 혹시 또 헷갈릴까봐 여기 정의해 놨습니다. 화면상에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 형태로 표시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림 형태. 근데 그 그림을 만들어진 걸 갖다 쓰면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서 쓰면은 그건 그래픽 기반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느 게 편한지는 다들 알죠?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초적인 스윙 컴포넌트의 상속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상속된, 즉, 거기에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그 멤버하고 메소드가 넘어오잖아요. 그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도로 이 계층들을 주로 봅니다. 근데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컴포넌트는 라벨, 텍스트, 그다음 버튼이라고 구분을 했죠. 여기도 보면은 크게 봐서 버튼 기반, 그 다음에 이것들이 버튼 기반이고 여기 라벨 기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이 텍스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밖에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메뉴바도 구성이 되는데 이건 또 다른 쪽 텍스트에 묶어놓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 뭐 토글 버튼, 일반 버튼, 메뉴 버튼,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버튼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고요. 뭐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리어,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기반 컴포넌트의 속성을 다 물려받습니다. 물론 거꾸로는 또 상태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스윙 컴포넌트는 J 컴포넌트 상속받으면서 모두 J라는 게 앞에 붙어 있다는 거. J 컴포넌트는 추상적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 않죠. 스윙 컴포넌트를 상속받아 많은 공통된 메소드하고 상수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J 컴포넌트 상속 받아서 만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는 거는 상속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객체 지정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상당히 계층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컴포넌트 계층은 상속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하라는 의미로 제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스윙 컴포넌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들을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쉽게 함수라고 그랬죠. 어떤 클래스에는 멤버와 메소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값을 저장하는 변수, 또 그걸 조작하는 함수 이렇게 있죠. 그 함수들을 메소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변수들을 보통 멤버라고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컴포넌트의 모양에 관련된 것들, 컴포넌트 모양 크기도 해당이 되겠네요. 아닌가 모양이면? 이게 어휘력에 딸려가지고 내가 모양이라 그러면 색깔, 폰트 이걸 이야기하네요. 여기 셋 포그라운드, 셋 백그라운드, 또 셋 오파큐라고 읽어야 되나? 어휘가 잘리긴 많이 짧으네. 예, 투명도, 불투명도 설정하는 게 안 써봤습니다. 이거 폰트 그리고 설정된 폰트 값을 가져오는 거 그런 것도 하거든요. 뭐 배경 색깔이 뭔지 해갖고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히 하려고 색깔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는 선택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폰트를 바꿔주고 크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트의 모양, 색깔에 관련된 거네요. 주로 글자체나 이런 거는 주로 셋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폰트 등의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또 컴퓨터 크기, 위치하고 크기와 관련된 거, 창의 크기라든지 그 다이로그 창 안에 그 컴퓨터가 어디 배치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get with 이건 뭐 게시 붙으면 어떤 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set 들어가면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게시문 데이터를 설정되는 컴포넌트에 설정된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밑에 set 적혀 있죠? 이러면 값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뒤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창의 위치, 크기들을 지정할 수 있네요. 여기서는요. 컴포넌트, 또 컴포넌트의 상태와 관련된 것들, 보통 enable, disable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enable이라고 되어 있죠. enable,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하냐 또는 활성화되어 있느냐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 즉 버튼들 보면 흐리게 돼서 선택이 안 되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저 enable이 false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disable, DISABL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L이 맞죠? 그런 경우는 그게 이제 false 되어 있으면 꺼지는 경우입니다. 활성화, 비활성화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여기 is visible이라고 되어 있죠. is란 말이 들어갈 때는 보통 물어보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 visible은 보이는데 가시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된 상태에서 동작이 안 되게 막을 때는 enable을 사용을 하고요. 화면에 아예 표시 안 되게 할 때는 visible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et visible로 설정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set visible로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is visible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컨테이너에 사용되는 메소드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add, 추가하는 거죠. remove, 제거하는 거죠. remove all, 모두 다 제거하는 거죠. get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거네요. 자식 컴포넌트를 배열, 내 밑에, 이제 뭐, 컨테이너 안에 컴포넌트로 쓴다고 했었잖아요. 특정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을 불러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배열같이 첫 번째 거 가져와, 두 번째 거 가져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거꾸로 특정 컴포넌트를 지정해서 이게 어느 컨테이너에 들어있는지 또는 어느 컴포넌트 속에 속하는지, 즉 그 부모 컨테이너를 찾아내는 용도로 쓸 때는 get parent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et top level, 요거는 최상위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어딘가 담았을 거 아니에요. 맨 상위, 맨 겉에 걸려있는 그 컨테이너를 이야기합니다. 뭐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고급 프로그램 할 때는 물론 쓰겠죠. 하지만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 화면에 어떤 걸 표시할 때는 꼭 컨테이너에 넣어서 표시해야 되고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거를 배열 형식으로 불러갈 수도 있고 상위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또 거기에 표시된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색깔, 글자체, 그리고 위치, 크기, 그리고 화면에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등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즉 함수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거를 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집어 넣어 놨습니다. 스윙 컴포넌트의 공통 기능, 즉 J 컴포넌트 메소드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라벨 기능 썼습니다. 라벨. 요것들 다 라벨 있죠? 버튼도 있네. 버튼 기능 썼네. 예, 버튼 기능 썼네. 이런 데니까. 여기 J 버튼 다 썼죠? 예, 버튼을 배치하고 그 속에다가 제목을 표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값을 표시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뭐 이건 특별히 내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직접 돌려보는 게 제일 좋죠. 뭐. 그래서 첫 번째 버튼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문자의 폰트, 배경색 글자들을 지정하는 용도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봤고요. 두 번째 거 예죠. 이건 디저블 쓴 거죠. 여기서 디저블 요 버튼에 갖고 동작하는 걸 한번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현재 위치와 크기를 출력하는 용도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클립스 등을 이용을 해 갖고 요 코드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참고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클래스 이름이 J 컴포넌트 EX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바로 J 컴포넌트 EX가 바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쪽 그 밑에 가보면 메인으로 해갖고 다시 new에서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시켰죠. 이건 클래스입니다. 이건 클래스인데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생성자 지정한 겁니다. 처음에 J 컴포넌트 EX가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쭉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거 증명한 겁니다. 물론 요 new라는 명령을 만났을 때 동작이 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동작 원리도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를 배우다 보면 C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이러는데 솔직히 C가 더 쉽습니다. 옛날에 나온 언어라 뭐 파워풀하지 못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로우한 레벨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코드도 간결합니다. 반면에 자바는 코드도 길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자바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바 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유요? 끝날 때쯤 얘기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들으라는 소리죠. 예, 그 다음은 레이블 첫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앞에서 샘플로 버튼을 제시하긴 했지만 레이블 버튼 뭐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레이블이 별로 이제 시각적으로 별로 약하다 보니까 버튼으로 별로 샘플 하나 들어놓은 거고요. 레이블의 용도는 문자, 열이나 이미지를 컴포넌트화해서 출력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출력이라는 건 화면에 표시한다는 소리입니다. 생성자, J레이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J레이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보면 앞에 이름은 다 J레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라벨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이미지를 넣는 경우, 텍스트를 넣는 경우,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넣는 경우, 거기다가 정수값으로 얼라인을 넣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순히 빈 레이블만 내보낼 거냐, 글씨만 표시할 거냐, 그림만 표시할 거냐, 글씨와 그림을 표시할 거냐, 거기다 덤으로 글씨와 그림을 왼쪽 정렬할 거냐, 오른쪽 정렬할 거냐. 이 얼라인이 그 정렬이거든요. 얼라인한 말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생성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레이블 컴포넌트 생성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만 하는 경우,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 또는 둘 다 가지는 경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만 설명할 때는 쉬웠죠? 레이블에 그냥 다운표 속에다 텍스트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인스턴스 생성에 되니까 new라는 명령 집어넣어줘야겠죠? 제 라벨로 만들었고 그 이름은 인스턴스 이름은 텍스트 라벨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요거는 속에다 스트링을 넣는 경우, 문자열을 넣는 경우를 설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화면상에 글씨만 덜렁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지를 가진 레이블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는 먼저 이미지를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아이콘이고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아이콘 요 그림을 갖다 먼저 객체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라벨을 만들 때 요 속에다가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라벨 객체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버튼, 그 그림이 화면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고 그림을 표시하는 거죠. 라벨이 꼭 글씨뿐만 아니라 이 글씨도 된다는 거구나. 예,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요번에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둘 다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똑같습니다. 이 둘을 이거하고 이걸 합쳐버리면 됩니다. 물론 순서는 중요합니다. 순서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가 먼저 들어갑니다. 왜? 문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텍스트 내용 처리하고 다운표를 묶어 텍스트가 되죠. 그리고 이미지 지정하고 그 다음 온라인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온라인은 정렬이죠. 오른쪽 왼쪽 정렬하는 기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할 땐 이미지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갖다 불러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컴포넌트는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근데 그걸 왜 설명했을까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행 도중에 거기다 특정한 값을 표시하고 싶다고 그러면 객체는 배치하고 내용은 없는 거죠.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거기다 객체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화면에 그 내용이 표시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잡아주는 경우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예, 앞에서 설명할 라벨을 이용한 샘플 코드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문자만 나가는 경우, 이미지만 나가는 경우, 문자와 이미지가 같이 나가는 경우 둘 다 적어놨습니다. 오, 이렇게. 오. 예, 요거 쓸 때 요거는 저 정해진 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 정해진 값. 스윙 컨텐츠의 센터. 일종의 상수값 같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왼쪽 그러면 레프트, 오른쪽이면 라이트 적어주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앞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했고 여기서 객체 추가해 주는 거,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인스턴스들이 여기서 컨테이너에 지금 포함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표시가 된 거고요. 표시되는 이 다이얼로그 사이즈는 400에 600이네요. 요게 400, 요게 600인 것 같아요. 그쵸. 그치고 이거 set visible 화면에 표시할 거냐 말 거냐 true로 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물론 요 명령이 수행될 때 생성이 되고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적힌 건 생성자 이름이고 이건 클래스 이름이죠. 여기도 물론 jFrame이라는 걸 상속을 받아 사용을 했습니다. 프레임으로 처리했구나. 예, 여러 가지 종류 있었죠. 그리드, 프레임, 리스트, 플로우 레이아웃 방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라벨을 사용하는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윙 컴포넌트의 사용법을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윙 컴포넌트 크게 봐가지고 라벨, 텍스트, 버튼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것만 가볍게 보여줬었죠. 라벨에다가 텍스트하고 그림 집어넣는 방법, 버튼에다 텍스트하고 그림 집어넣는 방법, 또 버튼의 상태에 따라서 그림 바꾸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바는 훌륭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바가 C보다는 코딩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코드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도 자바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한번 내가 질문을 던졌었죠. 그 이유는 자바로 프로그램 짠 경우는 유지보수가 편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습할 때는 유지보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한번 배우고 짜보고 버리거든요. 잊어버리는데 실제 사회에서 실무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해서 사용자한테 던져주고 쓰게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써보고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오죠. 이거 동작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코드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잘 동작은 되지만 사용자 쓰다가 버튼이 위보다 아래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시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또 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메인터너스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자바가 훨씬 더 월등하고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C도 훌륭한 언어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거죠. 앞에서 내가 질문했던 사항이 그거고요. 그런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바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오랫동안 쓴다 그러면 유지보수, 나중 개선, 재활용 이러면서 아주 월등한 언어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